안녕하세요, 투자자 여러분. 조합원팀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추세 이야기부터 먼저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세가 뭔지, 상승 추세, 하락 추세는 다들 잘 아시는데, 자, 그 구간에서 어떤 변곡점이 일어나고, 그래서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지만 내 계좌를 잘 지킬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는 다들 헷갈려 하세요. 자, 그것을 오늘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변곡, 혼조 구간이 있습니다. 하락 추세로 전환하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싸움이 많이 일어나죠. 자, 지금 밑에서 하락하다가 또 이제 반등하기 시작한 올해 2023년도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오르락 내리락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혼조 구간입니다. 자, 그러면은 혼조 구간 이후에는 추세가 그 전에 있었던 추세가 이제 다시 반전이 되게 되죠. 현재 위치에서 봤을 때는 지금은 상승을 위한 상승 전환을 위한 어떤 변곡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추세상에서 어떤 즉 지수 ETF라든지 혹은 업종 ETF를 투자를 할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기준은 명확하게 제가 말씀 하나 드릴게요. 자, 이렇게 상승 추세로 올라갈 때는 보통 ETF를 매매를 하실 때 3배수짜리 매매를 하시는 게 그래도 수익률 측면에서는 굉장히 최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전략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세가 상승할 때 중간에 이렇게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음, 조정이 있더라도 또다시 상승 추세선으로 계속 복귀해서 올라가는 요때는 3배수짜리 ETF 괜찮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많이 쓰시는 게 뭐죠? TQQQ 많이 하시죠. 괜찮습니다. 자, 반대로 하락 추세 구간에서도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올 때 이때 무엇이 유리할까요? 맞습니다. 많이들 쓰셨던 매매하셨던 SQQQ를 투자하시는 게 아주 유리합니다. 하락 방향은 맞는데 거기에서 1배수짜리도 괜찮지만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3배수짜리도 괜찮다고 허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혼조 구간에서는요,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서로 여러 가지 악재와 그 다음에 호재가 서로 섞여가지고 막 이렇게 좋은 거 나쁜 게 막 섞여서 우왕좌왕합니다. 이때는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기 때문에 절대 이 구간에서는 투자를 안 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이제 변곡점을 위해서 어떤 전략을 세우고 이때 단기 트레이딩을 정말 선수급이라면 괜찮지만 일반 투자자분들 그리고 생업에 어떤 시간 할애가 많으신 분들은 여기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가는 그냥 계좌가 많이 깨지게 되니까 그렇게 무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반대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르기도 했다가 내리기도 했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여기서 무리하게 3배수짜리 ETF를 무리하게 공략했다가는 예, 바로 역사이클 걸리게 되면은 여기서 큰 손실이 나버릴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본격적으로 나중에 추세가 돌아서고 파동이 시작되면서 이렇게 상승 추세로 올라갈 때 그때 정작 내가 투자할 돈이 없으면은 대량 난감하겠죠. 자, 그래서 지금은 이 혼조 구간, 즉 변곡을 위해서 준비하는 구간에서는 무리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좀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꼭 이렇게 무리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이렇게 추세가 다시 전환돼서 파동을 이루면서 계속 가게 된다면 그 구간에서는 또 강하게 3배수짜리 ETF로 상승으로 공략해도 되는 구간이 왔을 때 그때 충분한 이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특히나 지금 반대로 여기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한쪽 방향 지금 예를 들면은 SQQQ와 같이 3배수짜리 혹은 TQQQ와 같이 3배수짜리 ETF 이것을 무리하게 투자하시다가는 손실이 커질 수 있으니까요. 요거는 좀 자제하시고요. 지금 반도체 ETF SOXX 지금 쏙수인데 쏙수를 보면 얘는 어느 위치에 있냐면 자, 여기에서 혼조 구간을 조금 거치면서 현재 주가의 위치가 상승 추세 구간에 와 있습니다. 자, 이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살펴보실게요. 자, 디테일을 살펴보시기 전에 테슬라도 한번 찍어 볼게요. 자, 테슬라의 위치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현재 주가의 위치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앞서 보셨던 자, 반도체 ETF 쏙수처럼 쏙수는 여기 위에 있었잖아요.
근데 테슬라는 지금 아래 요 밑에 있습니다. 이 차이가 뭐냐면 이 위에 있으면요. 상승 추세 구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 좀 이따 다시 한 번 더 이제 디테일하게 월봉 차트 가지고 한번 짚어 드릴게요. 자, 테슬라는 지금 이 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엄밀히 얘기해서는 상승 추세가 아닙니다. 하락 추세 구간에서 지금 반등 구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좀 더 면밀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QQQ를 먼저 한번 보실게요. 뭔가 달라졌어요. 자, 3월 달이 되고 3월 달이 되면은 뭔가 달라질 거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자,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다시 한번 더 그걸 짚어 드릴게요. 자, 우측에 월봉 차트를 보시면은 뭔가 좀 달라진 게 뭐냐? 1월 달부터 지금 첫 번째 반등, 두 번째 눌림목, 그리고 세 번째 지금 올라가면서 이평선의 기울기가 어떻습니까? 이번 달부터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잘 보이시나요? 요거를 좀 계산상으로도 한번 보실게요. 자,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자, 이렇게 하면은 이번 달에 빠져나가는 주가의 캔들은 바로 이 녀석이 됩니다. 굉장히 낮은 위치에 있죠. 근데 이번 달에 들어온 녀석의 캔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죠. 그러면 얘랑 비교하면은 높은 위치에 올라와 있으니까 평균 값은 올라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준선, 추세의 기준선이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3월달, 이번 달부터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 뭐가 있습니까? 월봉의 캔들이 양봉으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첫날은 음봉으로 내려왔는데 둘째 날, 셋째 날 지금 주면서 다시 양봉으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 이상한데 PC표가 안 좋게 나왔는데 지금 시장은 반대로 올라가고 있다. 굉장히 당황스럽죠. 근데 당황스럽지만 당황하지 마시고 시장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내가 하방향으로 고집스럽게 믿고 있다가 시장은 반대로 계속 치고 올라갔을 때는 나는 큰 손실을 보게 되죠. 그렇게 한쪽 방향으로만 내가 어떤 여러 가지 증거를 가지고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시장이 반대로 바뀌었을 때는 말입니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가지고 운전할 때 제일 먼저 뭐부터 합니까? 방향부터 틀어야 되겠죠. 핸들을 돌려서 방향부터 딱 맞춰야 되는데 그 방향을 먼저 이제 결정이 났다라는 거죠. 상승 방향으로 운전대는 돌렸습니다. 1단, 2단, 3단 이렇게 기어가 변속이 돼야 되죠. 그것을 바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바로 파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가의 파동 많이 들어보셨죠? 그럼 그 파동은 어떻게 가느냐? 조정을 줬을 때 시나리오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여기서 자, 5일선 투탑을 주고 조정을 받을 때 제가 시나리오 세워드는데 첫 번째 시나리오는 여기 돌파했던 이 돌파 라인을 지켜주는지 테스트를 해야 된다 그랬고 이것을 지키는 한도 내에서 범위 내에서 조정을 준다면 그때는 기간 조정을 줄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왜냐면 여기서 딱 지켰잖아요. 그죠?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것을 무너뜨리고 여기까지 떨어지는 것을 예상하는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시나리오였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무너뜨리지 않고 월봉도 양봉으로 바뀌면서 이 돌파했던 이 고점을 지키면서 그리고 기간 조정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는 이 시나리오는 이제 발생하지 않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졌다고 볼 수 있으니까 요거는 지워버리고요. 일단 돌파했던 이 고점 라인을 지지하면서 다시 상승을 주고 있으니 이번 달에는 방향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월봉 캔들이 양봉이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인지를 하고 계십시오. 그 상태에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요 일봉상에서 기간 조정을 주고 있으니 이것이 다음 주에 봤을 때 지금 딱 교묘하게 어제 종가에 21선 아래까지 딱 갖다 놨어요. 자, 숙제를 남겨놓은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다음 주 이렇게 21선 위로 뿅 하고 위로 올라가서 상승을 주는 그 시나리오가 나올지 혹은 여기서 다시 조정을 받고 밑으로 밀리는 그런 또 단기 흐름이 나타날지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데 그거를 예단하지 말고 여기는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상승 방향으로 기본은 잡고 있으되 얘가 21선 위로 뿅 하고 올라가서 그 상태에서 이제 위로 좀 올라간다면 위에서 또 부딪히기를 할 겁니다. 부딪히긴 하겠지만은 일단은 방향은 우상향으로 가고 여기서 기간 조정을 이렇게 주고 있다.
다음 주가 됐을 때 이 위로 캔들이 쭉 올라가 가지고 21선 위로 다시 보딩을 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서 기간 조정을 주고 다시 21선이 이렇게 상승으로 턴하는 이렇게 파동이 나온다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파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파동을 시작을 한다면 이때부터 드디어 자동차 운전할 때 기아 1단, 2단, 3단 이렇게 넣고 계속 악셀 밟아가면서 우상향으로 드라이빙하는 바로 그 상승 추세의 흐름이 주가 흐름이 나타나는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 되니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요. 이 과정에서도 단기적으로 조금 흐름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신호는 월봉의 양봉이 나왔고 추세가 상승 방향으로 돌아섰고 그리고 21선 위로 주가가 뿅 하고 올라서는 그런 신호가 나온다면 이때는 일단 매수로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무엇을 매수를 하냐면은 상승 방향에 대해 나스닥 ETF를 한다면 QQQ 또는 뭐가 있습니까? TQQQ도 괜찮습니다. 이유는 자 3배수짜리 TQQQ가 레버리지가 좀 세긴 한데 지금은 해도 되는 위치라고 봅니다. 이유는 다시 한번 리바이브를 해드리면 추세가 상승 추세로 돌아서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번 달에 월봉이 양봉이고 파동을 시작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가 다 맞아 들어가니까 일단은 강하게 드라이브 해도 괜찮습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3월 22일 날 FOMC에서 과연 어떻게 금리 결정이 나느냐 그것도 지금 우려사항이긴 하지만 일단 시장이 그렇게 가면은 가는 대로 믿고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생각지 못했던 변수가 나타나면 그거는 그때 가가지고 다시 전략을 바꾸고 트레이딩으로 대응하면 됩니다. 자, 속수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서도 제가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앞서 설명드린 것을 반도체 ETF 속스에 적용해서 보시면 지금 월봉의 추세는 어떻습니까? 요 까만색 선 보이시죠? 방향 우상향으로 전환했고 그리고 이번 달에도 지금 월봉이 양봉으로 바뀌어 있죠. 일봉을 다시 봤더니 좀 더 빨리 파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원 바튼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투 바텀을 주고 이미 돌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파동을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파동을 비유를 한다면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자동차 운전할 때 기어 1단, 2단, 3단 올려가면서 드라이빙 하는 거. 그러면 그것을 주가 흐름에서는 파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파동이 바로 시작이 된 게 이미 1월 달부터 파동이 시작되고 그 과정에서 지금 잠깐 쉬어가는 그 브레이크 타임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랬다가 지금 어땠습니까? 월 양봉이 양봉으로 전환되면서 이번 달에도 긍정적으로 올라갈 거에 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다만 이 일봉에서의 주가 위치를 잠깐 보시면은 지금 QQQ와 똑같이 여기서 짧은 조정 구간에 들어와 있다. 자, 조정은 조정인데 가격 조정이 아니라 옆으로 기는 기간 조정을 현재는 주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21선에 살짝 위로 올라가긴 했지만 확실하진 않아요. 자, 이평선을 보딩을 하려면 이평선이 이렇게 있으면요. 요 위에 캔들이 어떻게 가야 되냐면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 비행기 탑승해서 올라갈 때 보딩이라고 하잖아요. 그 보딩을 하듯이 이게 올라가는 게 비행기라고 하면은 내가 그 비행기에 탑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보딩이라고 하고요. 이 보딩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평선을 타고 주가는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입니다. 3배수짜리 썩술도 괜찮다고 봅니다. 무리하게 갈 필요는 없이 마이너스로 조정 줄 때 그때 분할로 조금씩 내가 일정 수량만큼 계속 모아나가는 대응 전략을 펼치는 게 좀 안전하다고 봅니다. 기간 조정을 줄 때는요. 마이너스로 조정 줄 때 오늘 마이너스 조정 주면은 예를 들면 여기서 내가 한 10% 사놓고 그 다음에 내일 다시 올랐어요. 그러면 사지 않은 거예요. 내일 모레 다시 또 마이너스로 떨어지면 그때 또 10% 플러스로 또 사놓고 이런 식으로 계속 조정받을 때마다 모아 나가놓고 본격적으로 상승을 빵 하고 올라갈 때는 그때는 가만히 그냥 즐기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이제 실전 매매할 때 어떤 팁이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은 테슬라 넘어가 볼게요. 자, 테슬라를 보시면 자, 제가 앞서 영상에서 계속 다뤄드렸던 게 뭐였습니까? 테슬라의 현재 위치는 얘는 아직까지 하락 추세 구간에 있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현재 있는 이 위치가 무엇이다? 매도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매도존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계속 내가 가지고 있던 물량을 줄였다가 그 다음에 다시 조정 이후에 다시 변곡점에서 물량을 저가 매수로 들어가서 불려나가는 그런 전략을 세워드렸습니다. 자, 테슬라를 굉장히 안 좋게 보는 게 아닙니다. 안 좋게 보는 게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테슬라를 벌써 4년째 장기 투자하고 있어요. 그래서 테슬라를 볼 만큼 봤고 연구할 만큼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는 앞으로도 저는 5년, 10년 정도 2030년까지 저는 한번 이 비즈니스를 어떻게 해내는지 지켜보면서 투자를 이어나갈 생각이에요. 자, 그러면 그 중간 과정에서 얘는 수없이 많은 등락을 보여줄 겁니다. 조정 줄 때는 비중을 좀 줄였다가 그리고 다시 전환할 때 그때 저가 매수해서 물량을 좀 더 넓혀 놓고 이렇게 물량을 늘렸다 줄였다를 반복하다 보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물량은 점점 늘어나겠죠. 계속 돈을 더 넣지 않더라도 이 비중 조절만 가지고도 내가 보유하는 물량이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다음에는 제가 목표 주가 산정도 한번 해볼게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주가를 2028년도 정도까지 목표를 두고 그때 과연 얼마만큼 지금 현재 성장률과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PER 이런 것을 측정을 곱해서 제가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약 2,300달러 정도 나오더라고요. 먼 미래에 대한 예측이니까 그 정도는 그냥 재미삼아 해봐도 돼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단기적으로 지금 언제부터 제가 말씀드렸냐면 이때부터 말씀드렸어요. 여기 매도존에 들어가게 되면은 일단 물량을 좀 줄여놓고 그리고 다시 조정받았을 때 물량을 늘려나가는 그런 전략을 말씀드렸고 그동안 인베스터 데이에 대한 기대치 때문에 주가가 작은 어떤 박스권에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작은 박스권에서 흘러가고 있는 모습들이 여기서 나오고 있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또 작은 정말 패턴 시그널이 나왔어요. 5일선이 원턴이 나왔고 여기서 또 한 번 나오는 투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3월 1일 인베스트데이 이후에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지만 나스닥 시장이 반등하면서 따라서 이렇게 또 반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위치에서 얘는 어디로 갈 거냐? 여기서 시나리오를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앞서 영상에서 지금 제가 두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하느냐? 다시 깔끔하게 지우고 한번 전략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략은요. 여기에서 기간 조정을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기간 조정. 자, 얘는 얘기하다가 다시 한번 돌아갈게요. 자, 월봉의 추세를 먼저 보시면은 여전히 추세는 하락입니다. 6개월선 기울기가 쭉 내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위치는 6개월선 위에 살짝 올라와 있긴 하지만 여기서도 여전히 월봉이 음봉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락 추세에서 월봉이 음봉이기 때문에 얘는 3월 달에는 아래로 내려가는 하방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얘는 시총 5위 종목입니다.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지금 기간 조정을 주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믹싱해서 본다면 과연 테슬라에 조정을 주긴 주는데 조정 구간인데 얘가 기간 조정을 줄지 혹은 가격 조정을 줄지 이거는 지켜봐야 되겠죠. 가능성은 기간 조정을 줬으면 좋겠고 기간 조정을 줄 가능성도 좀 높아 보이긴 합니다만 그거는 뭐 바람과 그냥 희망사항일 뿐이지 그것은 예단할 수는 없어요. 가능성을 두고 시나리오를 짜고 그 시나리오대로 갈 때 어떻게 내가 대응할 거냐 그 계획을 세우는 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해야 될 일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더 조정을 줄 거기 때문에 여기서 물량을 좀 줄여놨고 자, 그 다음에 기간 조정을 지금 주고 있고 신호가 나온 뒤에 지금 21선이 꺾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1선 아래에 있고 그러면 여기서 시나리오는 기간 조정을 줄 수 있는 시나리오 1번 혹은 가격적으로 충분히 조정을 줘야 되는 가격 조정의 시나리오 2번. 자, 1번으로 갈지 2번으로 갈지는 예단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시나리오의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를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물량을 줄여 놓으셨으면은 일단 기다리세요. 한번 지켜보고는 있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는데 기간 조정 줄래? 아니면 가격 조정 줄래? 어디로 가는지 한번 지켜보자. 그리고 매일매일 볼 필요도 없어요.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지켜보시고요. 자, 그랬다가 얘가 기간 조정을 주고 나서 다시 위로 올라서고 21선이 딱 돌아서는 그런 시그널이 나온다면, 이 시그널이 나온다면은 무엇하고 비슷하죠? 쏙수하고 비슷하죠? 쏙수가 아까 보셨을 때 밑에서 이렇게 조정 주고 올라가는 이 파동을 시작했다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이 파동을 시작하면은 기아 1단, 2단, 3단부터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월봉이 양봉, 그리고 추세가 상승으로 돌아선다면 테슬라는 아주 강하게 드라이브 될 것입니다. 이유는요. 이유는 바로 숏스퀴즈가 있습니다. 테슬라의 숏스퀴즈, 자, 들어보셨죠? 공매도를 굉장히 많이 쳐놨어요. 공매도 비중을 제가 조사를 좀 해보니까요. 1월 30 날까지 공매도 비중이 얘가 거의 9,800만 주 정도 됩니다. 주식 수로 9,800만 주 정도 공매도가 쌓여 있어요. 그러면 2월 달 됐을 때 공매도가 얼마만큼 줄었는지는 제가 데이터를 다시 한번 더 찾아봐야 되겠지만 그 이전 12월 그리고 그전 11월 작년보다 오히려 공매도가 조금 더 늘었더라고요. 그러면 올해 1월 30날 기준으로 자 1월 30날까지 봤을 때도 공매도가 이렇게 많이 쌓여 있다면 전체 비중이 한 5% 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얘가 하나도 줄지 않았어요. 주가가 이렇게 2배 올라올 동안 하나도 안 줄었어요. 그러면 즉 공매도를 한 사람들은 손실이 굉장히 커 있겠죠. 그러면 버티다가 얘가 파동을 그리고 다시 시작해서 상승 추세로 돌아서 버린다면 그때는 공매도 해놓은 그 포지션 그 사람들은 손실이 무한대로 커지겠죠. 공매도를 쳐놨는데 주가가 상승하잖아요. 그러면은 공매도의 손실 폭은 무한정입니다. 주가가 계속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끝까지 그냥 손실 나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손절을 해야지만 됩니다. 그러면 손절을 하게 되면은 그 손절할 때 어떻게 하죠? 공매도를 쳐놨으면은 손절할 때는 다시 주식을 사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주식을 매수세를 좀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하게 되면서 큰 폭의 상승이 일어나요. 그리고 아주 강하게 드라이브가 됩니다. 야, 지금은 아직 그게 안 나타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기대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자, 약간의 희망 메시지를 드린 거고요. 자, 다시 한번 더 기간 조정을 주든 가격 조정을 주든 조정 이후에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시그널이 나왔을 때 이 시나리오가 나오든 2번 시나리오가 나오든 이렇게 다시 한번 더 올라가는 시그널이 나왔을 때는 이때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강력한 매수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이후에 얘는 제가 어떤 탄력적인 부분에서는 숏스퀴즈까지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다. 그것이 나타나게 되면 주가가 생각 외로 기대 이상으로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도 가겠다라는 것은 기대치고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기다린 것은 비중 여기서 줄여놨던 것을 다시 한번 더 1번 시나리오 또는 2번 시나리오로 갔을 때 거기서 매수 신호가 나오면 강하게 다시 한번 더 배팅을 들어가서 큰 수익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운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당분간은요 내 계좌의 비중을 적절히 조정하시면서 그렇게 한번 기다려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테슬라의 투자는 장기적 안목에서 봐야 되지만 제가 구사하는 그 전략은요 우리가 이제 이 테슬라에 이제 투자를 할 때 자금을 무한정 계속 넣을 수는 없잖아요. 뭐 월급을 받으시거나 혹은 다른 수입이 생겼을 때 거기서 일정 부분 떼가지고 계속 적금 넣듯이 주식 쌓는 거 말은 쉬운데 실제로 한 달에 얼마나 그렇게 넣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넣었을 때 그 방법이 틀린 건 아닙니다. 좋은 방법인데 적금 넣듯이
계속 주식을 사 모아 놓는 거, 그리고 향후에 그 성장을 내가 같이 쉐어를 하겠다. 그 전략은 정답입니다. 다만 그것을 하는 방법이 서로 좀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적금 넣듯이 계속 일정 내 고정 수입에서 일정 부분을 계속 주식으로 이렇게 쌓아 놓는 게 첫 번째 또 하나 방법. 두 번째 방법은 내가 한정적인 이 목돈을 운영할 때 주가의 비중을 높였다 낮췄다 놓쳤다 낮췄다 하면서 주식 물량을 계속 조금씩 늘려 나가는 거. 이제 그것도 두 번째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그냥 묻어 놓는 거죠. 네. 예. 그래서 다양한 이런 전략들이 있는데 저는 두 번째 그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방법에 대해서 그렇게 쓰려고 하면 이렇게 기술적으로 어떤 시그널도 잘 볼 줄 알아야 되고 현재 이렇게 위치에서 어떻게 흘러갈지 그 전략을 세울 수 있는 방법도 알아야지만 가능한 게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장황하게 길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렇지만 테슬라는 아시다시피 작년에 이렇게 안 좋을 때는 악재성 뉴스만 계속 나오다가 올해는 어떻겠습니까? 악재성 뉴스가 거의 없어요. 그것은 일종의 언론 플레이고요. 혼재 악재와 호재는 항상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려도 항상 섞여 있어요. 그렇지만 시장에서 바라봤을 때 무엇을 더 크게 바라보느냐, 그것이 항상 이 주가의 흐름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어떤 키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영상은 주말이라서 좀 길게 찍었는데요. 제가 주말이라서 하고 싶은 얘기가 더 있었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그 뒷이야기는요 다음에 또 이어가서 하겠습니다. 자,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